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스스로가 제자리 걸음이다라고 느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한다고요. 하지만 이 제자리 걸음조차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죠. 오늘 시장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보합권에서 좀 지루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여러분이 좌절하지 않도록 주식을 재밌게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죠.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열려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 보시죠.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뜨고요. 바로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도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를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거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일부 종목군으로 매수세가 쏠리면서 스펙주나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일부 급등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잘 가지고 있으면 정말 너무 신나기도 하겠지만 또 그동안에 손실이 났던 종목만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지루하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희 주토피아가 왜 주식의 유토피아겠어요. 이렇게 하락장 그리고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알뜰히 챙겨드렸기 때문인데요. 이 단일 테마 안에서 스윙 종목을 찾고 싶으시다면 오늘 방송도 끝까지 집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홈스쿨링 준비되어 있고요. 주식의 유토피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점검부터 해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보합권에서 엇갈린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0.05%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2235.07포인트에 거래 마쳤죠. 코스닥은 0.05% 오히려 강세 보여주면서 688.85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우리 전문가님 소개해 드려야 되겠죠. 대한민국의 몇 없는 주식 정통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로서 금투사 PB 경력 그리고 1조 원대 트레이더 활동 경력이 있으신 분이고요. 한 번 우승하기에도 어렵다는 실전 투자 대회를 연속 3회나 우승하신 독보적인 실력을 자랑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분과 함께 했을 때 전문가님의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희 시크릿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관심주로 가지고 나오시고 시크릿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신 종목들입니다. 탑 7 보시면요. 푸른저축은행이 42%, 한일사료가 41%, 로보티즈 31%, 나머지 종목들도 20%, 30%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위에는 100% 넘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종목들로만 업데이트한 것이고요. 이런 시크릿 종목 오늘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 중에서 챙겨 가보실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방송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는 히든 종목이라고 또 따로 드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올해도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략하기 때문에 더욱더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보시다시피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휴림로봇이 460%, 한신기계 186%, 나머지 종목들도 100% 안팎의 수익률들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히든 종목까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안에서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홈스쿨링 내용은 어떤 걸까요? 일주일에 단 한 번 있는 시간 홈스쿨링이 더욱더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는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단 2거래일 만에 20% 넘는 수익률을 가져갔다는 거 알고 계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석해드리는 테마도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건설 관련주를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재료가 많은 테마이기도 하고 이미 기대감이 상당했었던 테마인데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관심주로 가지고 나오셨을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해서 직접 투표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얼른 들어와 주시죠. 자, 그럼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도 정리해 드려야겠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로드맵인데요. 건설 관련주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건설 대표주, 기계, 중소형, 시멘트까지 정리가 한눈에 되어 있는 이 로드맵 입니다. 이 자료 받아보시면 전문가님의 픽 종목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가져가시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또 주식 기초자료 6강도 보내드립니다. 유상증자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인데요. 유상증자가 호재인지 악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죠. 이 자료까지 꼭 챙겨보셔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다양한 내용들 그리고 잠시 후에 있을 홈스쿨링까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주식의 유토피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유튜브로도 방송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좀 평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좀 빠졌는데 이럴 때 다음 전략을 또 세워봐야 내일은 또 새로운 태양이 뜨니까 여러분들이 새롭게 전략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함께하겠습니다. 홍주원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화요일 날 우리가 또 증시가 파란불이 또 켜졌습니다. 어제는 빨간불, 오늘은 파란불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 시장이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약보합권 속에서 또 오랜만에 셀트리온 형제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여주는 모습들을 또 보이곤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주토피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지만 분명히 강력했던 종목들은 또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종목들의 급등이 나왔던 건지 그리고 시장은 왜 이렇게 지금 온탕과 냉탕을 오가고 있는 건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장중에도 시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보시고요. 이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여기 안 들어오시면 혼자서 뒤처지시고 매번 손실 메꾸기에만 급급하실 것 같거든요. 저희가 알찬 시간,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고 1시간 동안 도와드리고 장중에도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모든 정보들 다 뽑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은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았긴 했는데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던 시장이었었거든요.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던 시장으로 봤습니다. 네. 아, 끝인가요 또? 네, 뭐 어떤 거를. 그래도 네. 오늘 뭐 강했던 업종이나 테마나 뭐 어떤 부분을 키포인트로 봐야 되는지 알면서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걸 좋아해서. 아, 그래 구체적으로 네네. 다시 질문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 자체는 사실은 뭐 특별한 시장은 아니었어요. 뭐 사실상 어제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있었던 미증시의 호조로 인해서 다시 좀 이렇게 올라왔다고 한다면은 오늘은 뭐 특별하게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시장에 작용을 못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에 뚜렷한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의 3연임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좀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여파가 아직까지는 오늘 시장에 좀 어느 정도 작용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또 이러한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어떠한 기사냐면은
중소형사들의 네. 기업들의 디폴트가 우려될 수도 있다. 아무래도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몇 곳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지금은 금리가 많이 상승이 되고 있고 네. 여기에 또 이제 그 몇몇 중소 기업들이 부동산 파이낸싱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사실상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고 있는 네. 타임이고 그리고 미분양 사태도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PF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좀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조금 다가가게 되는 어떠한 그런 이유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 연말에 대한 공매도 물량이 좀 남아 있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도 그 공매도 물량을 조금 더 쳐내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더라도 지금 바닥을 굉장히 좀 다지고 있고 여러 가지 악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뭐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악재를 반영한다라는 것은 안 좋은 거 아니냐? 아니요. 시장이 떨어졌을 때는 악재를 더 반영하는 게 좋습니다. 왜죠? 올라갈 때 괜히 더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주춤주춤 하느니 차라리 그렇죠. 한번 시원하게 빠지는 게 낫다. 그렇죠. 악재는 한 번 올 때 한 번에 와서 그리고 바닥을 최대한 다질 만큼 다져 놓은 다음에 올라가는 게 더 탄력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우리 어릴 때 놀던 봉봉 이야기 했었죠. 네네. 트램펄린 효과라고. 네. 그 효과가 더 나오려고 한다면은 바닥이 굉장히 탄력 있게 확 솟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서 탄성이 생기려고 그러면은 조금 더 깊이. 그렇죠. 밀도가 있어야 되는 네. 거죠. 이렇게 쭉 이렇게 어. 좀 당겨지는 네. 이러한 좀 탄력을 보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는 시장이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 눌러주는 식으로 횡보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이거예요. 뭐냐면은 이런 시장 자체가 굉장히 답답하고 재미없잖아요. 맞아요. 아까 우리 한수정 앵커님께서 오프닝 때 이런 멘트를 하셨잖아요. 네. 제자리 걸음인 게 제자리 제자리 걸음 걸음인 하기도 게- 사실 힘든데 네, 그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좀 좌절을 한다라고. 좌절한다. 제자리 네. 걸음에 좌절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장이 좌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분들이 이런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재미없다고 해서 좌절을 해버리고 놔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아유 그냥 예금 5% 6% 준다니까 예금이나 요즘에 가야겠다. 광고 뜨더라고요. 예금하라고 네, 뭐 이자 네. 몇 % 준다고. 네, 이렇게 또 떠나가요. 떠나갔다가 또 시장이 엄청 올랐을 때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부동산과 주식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쌀 땐 안 사요. 사람들이. 네. 그렇죠. 비싸졌을 때 사요. 비싸졌을 때. 이제 사볼까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물려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또 반복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지부진하고 제자리 걸음인 게 속상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이때가 정말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기회이고요. 사실상 지금 이렇게 떨어진 거는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이미 손을 떠났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경기 침체, 경기 둔화를 막을 수 없잖아요. 제가 경기 둔화를 막을 수 없어요. 금리 인상 올라가는 거를 제가 막을 수 없어요. 뭐 연준 의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인상하지 말 할 수 없잖아요. 네. 그죠? 네. 인플레이션 제가 막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신이 아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네. 예측할 수는 없지만 분석할 수는 있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던 혹은 대응을 하던 그러한 분석이 나와야지 리스크 관리도 되는 거고 대응도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좌절할 때가 아니라 네.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네. 매수를 하셔야죠. 투자를 네.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 바보입니까? 아니죠. 엄청 똑똑하죠. 그렇게 똑똑한 양반들이 왜 5% 6%를 왜 줘요? 더 수익이 날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5%라는 예금 이자를 주고서도 지금은 대출 이자가 훨씬 시중금리가 높기 때문에 돈을 빨아당기는 거예요. 네. 시중에 풀렸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돈을 끌어당긴다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경기가 막 이렇게 지금 뭐 민심이 안 좋을 때는 돈을 푼다. 네. 돈을 풀어서 사람들한테 소비 심리를 불러일으켜서 네, 네. 내수를 살리고 맞아요. 경제를 살려낸다. 네. 그런 다음에 뭘 한다 그랬어요? 다시 돈을 다 회수한다 그랬죠. 회수하고. 어떻게 회수할까요? 지금처럼 이자, 그렇지. 대출 이자 이런 식으로 현금 회수시키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세금도 좀 올려가지고 그리고 예적금 지금 막 모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현금을 다시 회수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그 회수된 돈으로 자기들이 다시 자기들 배를 굴리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은행의 네. 역할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나쁘다고 말은 할 수 없죠. 나쁜 게 아니라 네. 이거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 음.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5%에 만족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현금을 들고 있으면 현금이 지금 이 방송 중 이런 말을 좀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현금 있는 사람이 깡패예요. 아, 지금은. 그렇죠. 네. 네. 지금 이 정도로 돈을 회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현금이 돈이 된다라는. 그러니까 현금이 결국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네네네. 지금 뭐 여러분 부동산 투자할 거예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부동산 네. 투자 못 하잖아요. 네. 그런데 주식은 달라요. 음. 주식은 다시 돈이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는 네. 말 같네요. 부동산은 지금 조금씩 더 하락할 거라는 전망들이 많은데 그렇죠. 주식시장은 이제 저점이 됐다라고 얘기한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네. 지난 35년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4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지난 30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6배 오를 동안 주식 시장은 55배로 올랐어요. 55배. 그렇군요. 네, 10배 차이가 나죠. 네. 그러니까 성질 자체가 달라요. 어. 그래서 돈이 풀리면은 지금 이 은행이고 증권사들이고 뭐 이제 정부고 간에 기관이고 간에 돈을 이렇게 쭉 회수를 해요. 네. 그 회수한 돈으로 뭐라 할까? 대출만 해줄까요? 아니죠. 대출도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야 대출이 나간단 말이에요. 투자를 하는 건가? 그렇죠. 투자를 하는 어. 거예요. 그걸 다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럴 네. 때 또 주식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죠. 네, 네, 네. 예, 돈이 충분히 회수가 됐을 때쯤이면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마구마구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럼 그때 돼서 개인들은 살래도 살 돈이 없어요. 왜? 예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좀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고 네. 예, 지금은 저점에서 좀 제대로 공략을 하시고 제가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 드렸지만 저는 제 말에 뭐 사실은 뭐 크게 책임을 져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저 전문가는 못 하겠지만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네. 제 의견이지만 네. 저라면 네. 예금 5% 그리고 그것도 뭐 4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한도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것도 5%에 또 세금을 제외를 해요. 그럼 나한테 이제 실질적으로 실질 이자는 3점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된단 네네네. 말이에요. 그럼 저 같으면 네. 이 3점 몇 프로 이자 받으려고 한 5천만 원 넣어놓고 그렇게 할 바에는 네. 은행주 산다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그 얘기 네. 여러 번 하셨잖아요. 은행주 배당 이자가 한 6%가 넘어요. 거의 한 8% 정도가 될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죠. 그렇죠. 그리고 주가 상승까지 네. 내년까지 본다고 하면 주가 네. 상승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똑똑하게 공부를 한다면은 과연 예적금을 넣을 것인가, 예, 은행주를 살 것인가, 이거는 네. 이제 소비자의 선택이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발 빼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긴 하지만 여러 번 또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 똑똑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잘 알아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종목들 잘 추려가지고 노란톡방 안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알찬 정보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방 입장 링크가 화면에 뜨니까요. 그거 누르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대하시는 홈스쿨링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고 함께 해주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이 안에서 또 관심주로 소개해 주시는 종목들이 정말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이번 테마 안에서도 정말 좋은 수익률 기록할 만한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건설 테마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놓치지 마셔야 되겠죠?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찾아오고 있는 홈스쿨링 시간입니다. 집에서 하는 홈스쿨링 홍주원 소장이 해드리고 있는 홈스쿨링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제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섹터예요. 저는 이 섹터가 하반기,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주력 섹터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섹터 궁금하시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상승 모멘텀이 폭발한다라는 건설 산업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주린이도 공략 가능한 1% 비밀 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설 안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움직였던 종목 한 종목만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일성건설인데요. 제가 일성건설을 왜 짚어보냐? 일성건설은 주토피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고 굉장히 고수익을 냈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보시다시피 100% 이상의 수익을 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100% 이상의 수익이 났을까요? 그리고 일성건설은 저는 저게 일부만 먹은 거예요. 사실상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올라간 수익률을 보자면요. 무려 저점에서 고점까지 800% 여러분 근 1000%예요. 800%면. 네, 800% 올랐습니다. 야,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이 정도면은 폭등주 그걸 넘어서 거의 뭐 히말라야 산맥주라고 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큰 상승인데 건설 섹터의 붐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력 산업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일성건설 뒤를 이을 후발주 한번 볼게요. 이 후발주는 제가 직접 선별한 관심 후보 3종목입니다. 아주 특별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차트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종목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청자분들. 그냥 차트만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차트, 2번 차트, 3번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제각각이에요. 다 달라요.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1번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수급이 아주 좋죠. 와, 수급이 사실은 이게 전형적인 추세 상승주로 편입이 되는 차트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횡보 구간을 거치고요. 횡보 구간을 거치고 나서 여기 위에 있는 고점을 뚫어내고요. 그 고점을 뚫을 때 아래 수급까지 발생이 되면서 눌림목 때 이 아래 저점까지 내려오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크게 상승해 주는데 이때도 다시 한 번 수급이 들어와 줍니다. 그리고 신고가를 만들어내기도 했죠. 지금 그 이후에 눌림목이 발생이 될 때마다 저점은 높아지고 있고 수급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추세 상승주, 아주 아름다운 차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이 사실상 굉장히 차트가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차트예요. 그런데 이렇게 들으면 1번만 또 좋아하실 거잖아요. 그죠? 아, 1번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런 1번 차트는요. 수익을 낼 수 있는 폭이 조금 제한적이에요. 적게 내는 거죠. 조금 적게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제 기준에서 적은 것과 여러분 기준에서 적은 것과의 좀 차이가 있는데 제 기준에서 수익률이 적다라고 한다면은 한 40% 미만은 좀 수익이 저는 적다라고 생각해요. 40% 미만은. 그래서 이런 차트는 시세를 줄 때 우리가 조금 빨리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다만 뭐 일성건설처럼 100%, 뭐 800%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짧게 한 30-40%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차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차트는 달라요. 2번 차트는 1번 차트와는 다르게 오히려 지금 바닥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최근에 9월 달에는 굉장히 크게 시장이 빠졌잖아요. 그때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중 바닥을 만들어냈는데요. 이전에는 수급도 좋았고요. 매월 한 달에 단 한 번이라도 수급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매월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보일 겁니다. 10월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 주에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죠? 자, 2번 차트. 이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다.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요. 다만 시간적인 부분은 1번 차트보다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죠. 1번 차트, 2번 차트 비교되셨나요? 자, 그럼 마지막 3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차트는요. 2번 차트와 오히려 좀 유사한 차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만 사실상 이제 이 3번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신고가를 달성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차트예요. 그래서 2번 차트보다도 조금 더 보유해야 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게 문제인데 근데 더 보유를 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 얘는 2번 차트는 신고가를 뚫어줄지 안 뚫어줄지 지켜봐야 되는 차트고요. 3번은 여기 위에 있는 고점, 전고점을 무조건 뚫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세로 치면 얘가 더 대시세겠죠. 3번 차트가.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 차트 중에 여러분은 어떠한 차트가 마음에 드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차트, 제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하시면은 지금 바로 이 아래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 찍고 바로 입장을 해주세요. 노란통 메신저 입장하셔서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은 득표를 차지한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한 종목명과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입장해 주시는 분께는요. 이 건설 산업에 관련된 모든 관련주 총망라를 드립니다. 로드맵이죠. 건설에 관련된 건설에 요만큼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건설 산업에 대해서 알고 싶으세요? 그럼 이 로드맵 하나면은 여러분들은 건설 산업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다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거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통 메신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 관련주 안에서 세 가지 관심주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세 가지 종목의 차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씩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차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종목인데 수급이 계속해서 좋게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슈팅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세를 잘 타야 또 좋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이 좀 그런 종목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차트 같은 경우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아주 저점에서 공략 가능한 쉬운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 번의 슈팅이 기다리고 있는 역시나 이번 달에 수급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져가신다면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차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차트는 저점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한번 다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 이 종목이고요. 최근에 슈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투표해 주시고 원하는 종목 얻어 가시길 바랄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뜨고요. 여기 눌러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는 종목 로드맵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종목명 가려진 채로 방송 중에는 보여드리고 있지만 노란톡방 안에서는 다 공개된 채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 받아가셔서 건설 관련주 아예 다 정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내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봐야겠죠? 홈스쿨링 이어가 볼게요. 네, 우리가 건설 산업을 공략하기 전에 무조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건설 산업의 밸류 체인입니다. 이 밸류 체인을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관련주 어떤 걸 공략해 볼까? 아, 저거 괜찮은데 하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밸류 체인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여기 최상단, 밸류 체인 최상단에 위치한 거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건설사가 됩니다. 건설사, 대형 건설사가 되기도 하고 중소형 건설사가 되기도 합니다. 밸류 체인 피라미드 최상단에는 건설사가 위치해 있다. 그럼 건설사 밑으로 이제 밸류 체인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토공사입니다. 토공사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토공사예요. 뭐 콘크리트라든가 시멘트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그건 골조공사구나. 예, 토공사는 이제 콘크리트 파일이라든가 뭐 그러한 뭐 밑에 다지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그 뒤로 골조공사가 있어요. 골조공사.
여기에 이제 시멘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멘트가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하나 있죠. 바로 레미콘입니다. 그리고 이 레미콘 시멘트를 또 이제 활용하려면 또 거푸집이 있어야겠죠. 거푸집이. 그래서 이 골조공사가 이렇게 또 밸류체인에 포진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볼 것은 건설기계예요. 건설기계. 건설기계는 말 그대로 기계가 들어갑니다. 건설에 필요한 기계들이 들어가고요. 중장비 들어가죠. 자, 건설은 그래서 뭐 여기저기 다 관련주를 엮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터널 관련주, 무슨 뭐 도로 지하화 관련주, 상수도 관련주, 전부 다 관련주를 보면은 건설과 많이 엮여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밸류체인을 보자면 내부 공사가 있어요. 건물 다 지으면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뼈대 지으면은 내부 공사 해야겠죠. 내부 공사는 여러분들 집에 이제 그 어머님들 보면은 아 이거 창호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게 창호, 네, 창호 같은 거 들어가고요. 이거 단열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바닥재 이거 뭐야 뭐 세라믹이야 뭐야 뭐 이제 이거 포세린 타일이야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바닥재, 이 바닥재 들어가고요. 그리고 MDF라든가 FB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마감 공사가 들어갑니다. 집 다 지었으면 이제 마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마감에는 페인트가 들어가요. 페인트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집 다 짓고 나면은 또 이제 옵션 사항이 있죠. 마감할 때 무엇이 있어요? 바로 부엌이에요. 부엌. 부엌과 욕실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붙박이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 것들, 뭐 신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바로 가구와 리빙까지가 이 건설 산업의 밸류 체인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밸류 체인은 이제 확실히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건설 SOC인데 이거는 밸류 체인이라는 건 뭐예요?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것들. 그러면은 건설 SOC는 뭐예요? 그 이외에 외부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게 무엇이냐? 자, 전기공사가 들어가죠. 자, 그리고 철도공사 들어가죠. 자, 그리고 도로공사 들어가죠. 자, 그리고 항만과 공항. 이거 다 누가 지어요? 건설사들이 짓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하수도,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상하수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바로 상하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 건설 SOC 같은 경우는요, 건설의 인프라를 뜻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건설은 우리가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재개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철도 공사를 하거나 새로운 뭐 GTX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셔요. 이런 걸 다 들어갈 때마다 뭐가 포함이 된다? 건설 산업이 포함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확실하게 이 건설 산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볼 것은 건설 산업의 중요 지표입니다. 우리가 뭐 BDI 지수는 뭐 해운 그 바다의 조선 지수라고 한다면은 해운 지수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잖아요. 뭐 소비자 신뢰 지수, 뭐 그놈의 지수가 너무 많잖아요. 건설에도 그 지수가 있어요. 그 지수가 무엇이냐? 바로 CBSI라는 지수예요. 이 CBSI라는 지수는 무엇이냐? 바로 기업 경기 실사 지수라고 합니다.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건설업에 대한 판단과 예측, 전망을 내놓는 거예요. 그거를 변화 추이를 기록해서 전망을 좀 내놓는 역할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CBSI 지수는 숫자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100이에요. 100. 왜 100을 기억하냐? 10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CBSI 지수가 100보다 높거나 낮으면 거기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CBSI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높으면은 현재 건설 경기 자체가 100보다 높으면은 낙관적으로 보는 거다. 그럼 100보다 낮으면은 비관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CBSI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건설 경기 동향과의 전망을 파악하는 예측 지수라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경기 대응의 수립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의 CBSI 지수는 어떨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살펴볼게요. 최근의 CBSI 지수를 보자면요. 첫 번째 포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눈 크게 뜨시면 보일 수도 있어요. 예, 안 보이세요? 자, 그러면은 이따가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왜? 노란톡방 들어오면은 다시 보여드릴 거니까. 안 보이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자, 눈 살살 비벼서 잘 보세요. 예. 자, 9월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는 9월의 실적 지수가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우크라이나 사태로 자재 가격이 굉장히 부담이 됐는데 이게 장기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요. 주요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도나 우려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디폴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왜? 건설 경기가 지금 건설 쪽이 부동산 침체가 지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CBSI 지수가 조금 여기 영향을 받았다. 그럼에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여기 이제 빨갛게 돼 있는 두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 이것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눈 잘 비비시면 보일 수도 있어요. 자, 10월 지수가 9월보다 지금은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자재 가격이 다시 떨어지고 있고 건설 경기가 차츰차츰 다시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통상적으로 가을철에 발주가 증가하는 계절적 영향이 있습니다. 가을철에 발주가 많이 증가를 해요. 그리고 정부 정책에 지금 힘을 잇고 있죠. 제가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산업 경기가 안 좋아도 정부가 거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경기가 살아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런 자재 가격 부담, 금리 인상 부담이 있더라도 지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해서 주택 공급 정책 그리고 재개발 정책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다시 살아나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뭘 보면 돼요? 정부 정책이 붙었다. 정부 정책이 밀어주고 있다. 우크라 재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우크라 재건한단다. 네옴시티,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초고층 빌딩 짓고 스마트 도시 건설한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기대감이 몰아붙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은 기대감이니까요. 실적은 다음 문제죠. 건설 섹터에 대한 모멘텀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하반기 주력주로 선침해를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아주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건설 산업 모멘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멘텀입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네옴시티, 이 네옴시티가 드디어 본격적인 수주전에 돌입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임박했어요. 더 라인, 옥사곤, 트로제나 이게 다 뭐예요? 중동 쪽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총 1조 달러예요. 약 1,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건설 사업인 네옴시티 수주 프로젝트. 이게 언제부터 진행되냐? 바로 다음 달 초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지금 10월 말이잖아요, 여러분. 11월 초부터 이 수주전이 본격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께서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사우디를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프리마케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제2의 중동의 붐 예상할 수 있는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에 10년도 더 전에 중동 붐 일어났을 때 건설사들 어땠어요? 떼돈 벌었습니다. 그때보다 돈이 2배, 3배 이상 더 들어가는데 어떻게 될까요? 중동 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네옴시티는 사우디의 비전 2030이라는 큰 프로젝트 안에 하나의 프로젝트일 뿐입니다. 네옴시티 말고도 홍해 개발 프로젝트라든가 예를 들자면은 뭐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프로젝트가 세분화가 돼 있어요. 총 4가지 프로젝트로 이어져 있는데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네옴시티가 되는 겁니다. 네옴시티가 그 안에서 1,500조 원 정도의 규모의 예산이 추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홍해 개발이라든가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들이 수주전에 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수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보통 수혜겠습니까? 엄청난 수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동붐 놓치시면 안 되겠죠. 이러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수하셔야죠. 기대감이 올라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관심 후보 첫 번째입니다. 아까 1번 차트 기억나시죠? 그 1번 차트예요. 1번 차트. 이 1번 차트 뭐 하는 기업이냐 한번 봐야 되겠죠. 이 기업은요. 토목 전문 엔지니어링에 대한 전문 업체예요. 교통시설 분야 그리고 기본이라든가 설계, 건설 사업 관리 이런 것들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느낌 오시나요, 여러분? 이 1번 차트의 기업은요.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술들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재개발이나 신도시에 굉장히 강하겠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는 재개발 붐이 다시 일어나고 있고 부동산 정책 때문에 네옴시티는 신도시에 가깝죠. 엄청난 신도시죠. 그래서 이러한 관련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1번 차트 어때요? 뭐 하는 기업인지까지 여러분들이 들어보니까 마음에 좀 바뀌신 게 있나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지금 노란통 메신저 입장하셔서 1번이라고 바꾸셔도 됩니다. 예, 마음이 이제 지금 1번이 지금 마음에 드시면은 지금 이제 아래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찍고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1번이라고 눌러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 종목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건설산업의 이슈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슈가 있죠?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이야기드렸던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독일의 베를린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뭐 협의를 시작을 했죠.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 논의가 뭐냐? 우크라이나에 얼마가 들어갈 것 같아?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십시일반 모아보자. 그래가지고 자, 그래 우리 우크라이나 재건 도와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4일 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국제회의가 베를린, 독일의 베를린에서 개최가 됐어요.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추산하는 재건 비용은 7,500달러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1,000조예요.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최초의 재건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상치가 나왔을 때 제일 처음에 우크라이나 지금 재건해야 되는데 돈 필요했을 때 그때가 400조였어요, 여러분. 400조였는데 지금은 비용이 어떻게 됐어요? 2배 이상 올랐어요. 1,081조. 1,000조가 넘어요, 여러분. 그만큼 수혜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또한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합동 TF를 구성을 해서 전쟁 후에 재건에 대한 실무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의 참여 기대감까지 부각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놓치실 겁니까?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 종목 차트 기억나시나요? 2번 차트 그 주인공입니다. 자, 이 2번 차트는요. 어떠한 기업이냐? 보이시죠? 우측에. 국내 최초 종합 엔지니어링 업체예요. SOC,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밸류체인에서 SOC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 SOC를 담당하고 있는 전 분야에서 국가사업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토목 설계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배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기업 이제 좀 마음에 드시나요? 아까 1번 선택하셨던 분들 바꾸셔도 돼요. 2번으로. 네, 지금 2번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도 아래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카메라 어플로 찍고 입장하셔서 2번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네, 자 2번 입력해 주시고요. 오늘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입니다. 자,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이슈 세 번째. 25일이죠? 오늘이 25일이죠. 25일인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의 전문 중에 수도권 GTX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GTX에 6,730억을 투자하겠다. 추가적으로. GTX가 좀 더 확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까 뭐예요? 건설 SOC에 해당이 되죠? 여기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슈입니다. 건설 쪽에 이슈가 굉장히 많네요. 네, 벌써 네 번째 이슈예요. 이슈가 한도 끝도 없다, 그죠? 자, 네 번째 이슈 한번 볼 건데 또 정부 이슈예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주택 공급 촉진 지역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가 본격화가 된다고 하는데 역시나 정책 수혜주들이 다시 꿈틀꿈틀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이슈까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슈. 이슈가 너무 많다, 그죠? 이렇게 이슈가 많은데 이 지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간에 여러분들 뭐 하고 계시는 거? 빨리 매수하셔야죠, 그죠? 자, 다섯 번째 이슈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서울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님이시죠.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국가 상징가로 그리고 녹지 생태가로로 탈바꿈을 하겠다, 이 구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상징했던 가로들을 녹지 생태가로로 탈바꿈을 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그 세종대로 사거리, 그러니까 숭례문보다 위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한강대교까지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되는 거예요. 서울시 한복판에. 그러니까 중구부터 용산구,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 한강대교 있는 데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이제 서울시의 정책 이슈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세 번째 관심으로 봐야겠죠. 차트는 기억나실 겁니다. 우측에 뭐 하는 회사인지 여러분들의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공작 기계 핵심 요소 부품인 각종 기어류와 그리고 척앤 실린더,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기계 부품 업체예요. 한마디로 건설 기계 관련주입니다. 건설 기계. 세 번째 종목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통 메신저에 입장하셔서 3번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자, 이제 세 종목이 다 나왔어요. 이제 마지막 바꿔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 더 이상 못 바꿔요. 1, 2, 3번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한 종목만 공개를 해드리고요. 한 종목만 가격 전략을 세워드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놓치지 마시고 바로 입장하셔서, 자,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1번, 2번, 3번. 어떤 회사들인지 지금 방금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들은 거를 토대로 이제 골라주세요.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거 선택하셔서 기대감 듬뿍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기업 투자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시장이 다시 반등이 나올 차례입니다. 바닥은 다 다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이 오프닝 때 이런 이야기를 하려다가 말았었어요. 시장이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즉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할 것인가요? 아니면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것인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저는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홈스쿨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건설 관련주에 대해서 홈스쿨링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관심주 지금 투표하는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옴시티 이슈로 인해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우크라 재건, 그리고 정책 관련주로 세 번째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어떤 종목에 투자하실까요?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에 드는 차트를 남겨주시면, 번호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가장 많이 득표한 그 차트의 종목을 정확한 종목명과 전략까지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비추셔서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입장 링크 뜨니까 그거 누르시고 들어오실 수 있고요.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건설 관련주 로드맵까지 나가니까 선물까지 이 시간에 꼭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우리 홍준 전문가님이 이제 매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만 방송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귀한 자료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도 그만큼 단축이 됐습니다. 주토피아는 계속되지만 홍준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꼭 방송 들어오셔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또 전문가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마지막으로 조금 더 짧게 말씀 들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한 말씀 해주시죠. 2번 저점 놓치면 또 물립니다. 놓치지 마시고 저점 공략하세요. 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건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폭등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지만 알차게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 놓쳐서 다음 주에 또 후회하지 마시고 다음 주 우리 전문가님 출연하실 때는 여러분들도 같이 수익 내셔서 웃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 거고요. 홍준 전문가님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내일부터는 대항해 시대로 다른 전문가님들과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주토피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